네, 이번 시간에는 융합 R&D 기획 2의 제6강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 세분화, 마케팅 응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과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우선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미충족 상태의 니즈와 욕구를 찾아내며 찾아낸 시장의 규모와 잠재 이익을 규정하고 측정하여 수량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분 시장을 정확히 찾아내어 그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선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마케팅에 관한 잘못된 개념들 중에 여전히 기업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는 점을 보겠습니다. 기업들은 마케팅이 제조 부분을 지원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단기적인 판매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이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선의 방법인 이유가 무엇인가? 마케팅에서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대가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능한 세일즈맨과 유능한 마케터 중 한 사람만 고용을 할 수 있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택하시겠습니까? 세일즈맨과 마케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일즈맨은 단기적인 어떤 매출 창출을 기하는 것이라면 마케터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중장기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마케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세계화와 신기술의 차원에서 마케팅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었던 세계에서 혼란스러운 글로벌 경제로 이동함에 따라 기업이 알고 있는 마케팅, 4P, 4P, 리서치, 세분화, 표적화, 포지셔닝 등의 개념 역시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마케팅의 개념들이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론적인 마케팅이란 어떤 것인가? 전체론적인 마케팅을 통해 어떻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 중심에 있어서는 고객 중심으로 얼마하고 제품 판매에서 고객 만족의 그런 공략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객은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업들이 시장지향적이 되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 중심주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사의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고 경쟁업체의 고객 만족도를 비교
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인지를 늘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한 직원들의 강력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역발상 마케팅이란 어떤 것인가? 역발상 마케팅은 기업의 제품, 가격, 장소 또는 촉진에 있어서 고객이 보다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고 착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역디자인과 역가격 정책에 대한 그런 그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고객들은 품질, 서비스, 가치에 그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품질과 서비스와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디자인과 스피드, 맞춤화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첫째, 생산 판매 마케팅에서 감지 반응 마케팅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과 판매 중심에서 감지와 반응으로 가야 한다. 또 두 번째, 재산 소유에서 브랜드 소유로 이렇게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죠. 세 번째, 대량 마케팅에서 맞춤 마케팅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 점유율 중시에서 고객 점유율 중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춤 마케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 점유율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신규 고객을 끌어당기는 것에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으로, 새로운 고객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어서 다시 고객을 창출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거래 마케팅에서 관계 마케팅으로 가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는 그런 것으로 가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매개 마케팅에서 다이렉트 마케팅으로 중간 매체가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그 소비자와 만나서 다이렉트로 마케팅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일 채널 마케팅에서 다채널 마케팅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채널 마케팅은 요즘 여러 가지 SNS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홉 번째, 제품 중심 마케팅에서 고객 중심 마케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마케팅 구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험 마케팅이라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긍정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와 같이 커피를 경험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요즘은 그 체험 마케팅이 많은 여러 가지
서비스 상품이라든지 제품 상품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음은 메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기업은 메타 마켓의 출현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이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점입니다. 메타마켓은 특정 품목을 소비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모든 활동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드먼즈닷컴의 경우에 보면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판매 딜러를 검색할 수 있고 대출과 보험 상품까지 모두를 원스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마케팅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장 중심적이지도 고객 지향적이지도 않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시장 중심적이어야 되는데 시장 중심적도 아니고 고객 지향적이어야 되는데 고객 지향적도 아니다. 뭐 이런 마케팅 장애물이 되겠죠. 그리고 표적 고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마케팅. 표적 고객을 아까 STP 분석을 통해서 표적 고객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이런 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한다면 이건 실패하는 마케팅 전략이 되겠죠. 또 세 번째, 경쟁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감시하지 못하는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경쟁사를 제대로 파악해야 성공할 수 있겠죠. 다음은 네 번째,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마케팅. 이해관계자와의 그런 관계 설정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됐을 때는 마케팅에 실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미숙한 마케팅. 기회를 창출해야 되는데 기회 창출을 하지 못하는 마케팅 전략은 실패하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계획과 그 수립 과정에 결함이 있는 마케팅 역시 실패하고 하는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정책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또 여덟 번째, 브랜드 구축이나 고객과의 의사소통 기술이 취약한 마케팅. 또 아홉 번째,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그런 마케팅. 또 기술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그런 마케팅. 이런 것들은 효과적인, 효율적인 마케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케팅 전략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 오늘날 시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의 열쇠,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 표적화, 표적을 바로 설정을 해야 되고 또 포지셔닝을 잘 설정을 하고 그리고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장 리더들이 구사할 수 있는 주요 전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우선 시장 전체를 키우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또 관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을 세분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세분화의 목적은
고객들을 간파하고 고객들의 유형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분화를 통해 고객을 분류하는 새롭고 유의미한 그런 기준을 가장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 고객 유치와 기존 고객 유지 중에서 어느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신규 고객 유치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탈피해서 물론 신규 시장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존의 고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의 유지 비용보다 신규 고객 유치 비용이 5배나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지셔닝이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포지셔닝은 효과적인 마케팅의 한 단계일 뿐이다. 세분화와 표적화가 포지셔닝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포지셔닝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세분화와 표적화가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는 포지셔닝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와 타겟팅이 연동이 돼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됩니다. 마케팅에서의 혁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에는 2가지 과제가 있다. 마케팅과 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어쩌면 이 2가지가 기업의 모든 것일 수도 있다. 마케팅과 혁신이 결과물을 낳고 나머지는 모두 비용이다.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단순히 보다 우수한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보다 우수한 시스템과 새로운 비즈니스 컨셉을 개발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부의 마케팅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케팅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마케팅의 결정 내리는데 4P, 4P는 여전히 유용한 개념인가? 이것은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 프로덕트죠. 제품은 고객의 가치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가격, 프라이스는 고객의 비용으로 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소, 플레이스는 고객의 편의성으로 대치를 해야 되고, 촉진, 프로모션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를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4P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점을 우리가 한 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견실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브랜드가 제품의 특성과 스타일 등 특정한 특징들을 환기시킬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브랜드가 한 가지 이상의 두드러진 장점을 연상시켜야 한다. 또 네 번째, 브랜드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과제는 우선 그 브랜드,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브랜드를 포지셔닝 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조직과 영입 조직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조직과 영업사원들은 이 협력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과, 마케팅 조직은 영업 조직을 내부의 고객으로 인식을 하고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두 번째 교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후 시간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3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